이란 외교장관의 침략국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항해 가능 발언과 그 함의와 한국 외교, 에너지 안보, 국제 질서가 교차하는 중동의 좁은 바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 최근 중동 정세가 급속히 불안정해지면서 세계의 시선은 다시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침략국이 아닌 국가의 선박은 문제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언급을 넘어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발언은 한국과 같은 비적대국 선박에 대해 통항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안전 보장 약속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이란의 정치적 프레임, 국제 여론전, 해상 봉쇄를 둘러싼 책임 공방,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 던지는 외교적 선택, 압박이 중첩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계기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아라그치 장관의 전화통화였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이 영내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 안보와 경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걸프 지역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보장,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를 이란 측에 요청했다. 이는 원칙적 차원의 메시지인 동시에 실제로 한국 선박과 선원이 그 해역에서 위험에 놓여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요청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은 26척, 외국 국적 선박의 승선한 인원까지 포함한 한국 선원은 179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란 측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요에 가까운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이 내놓은 답변은 대단히 정교하게 계산된 표현이었다. 이란 외무부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침략자와 그 지지자 소속 선박 통행에는 닫혀 있지만 다른 국가의 선박은 이란 측과 협조하에 문제없이 항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 협상 도중 이란의 군사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란은 자신들이 무차별적으로 국제 해상 교통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통항 제한 역시 적대 세력에 한정된 것이라는 서사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핵심은 이란이 해협의 통항 기준을 보편적 국제규범이 아니라 자국이 규정한 정치적 적대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호르무즈 해협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국제적 공공재가 아니라 이란의 안보인식과 외교적 판단에 따라 조건부로 관리되는 공간처럼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란의 논리에 따르면 해협은 봉쇄된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이 역시 중대한 문제다. 국제 해상 통로는 특정 국가가 정치적 기준에 따라 누구는 통과 가능, 누구는 불가라고 분류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란의 발언은 한편으로는 안심의 메시지처럼 들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해운 질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조건부 통제 선언으로도 읽힌다. 호르무즈 해협이 왜 국제정치와 세계 경제에서 이토록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지리적 경제적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매우 좁은 해상 통로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등 걸프 지역 산유국과 가스 수출국들이 세계 시장으로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핵심 길목이다.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전 세계 석유가스 물동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설명했고, 해외 보도에서는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전 세계 액화천 연가스 거래의 약 20%가 이 해협에 의존한다고 전했다. 이런 수치는 단지 중요한 통로라는 수준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동맥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곳이 흔들리면 국제유가, 선박보험료, 해상운임, 원자재 가격, 수입 비용, 물가 전반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직접적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이며 특히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가스가 국내 산업과 소비 구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은 단지 외교 뉴스가 아니라 국내 경제와 산업 전반에 즉각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위기다. 원유와 가스의 운송이 지연되거나 운임이 오르면 정유, 석유화학, 철강, 운송, 발전 등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이 간다. 여기에 해상운송보험료와 위험할증까지 붙으면 수입 단가가 상승하고 이것은 곧 기업의 원가 부담과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국방이나 외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안보의 핵심 의제로 봐야 한다. 조현 장관이 이란 측에 해협 항행 안전과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동시에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다. 이란의 이번 발언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제사회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논리이기도 하다. 이란은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차별적으로 봉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기 때문에 중동이 불안정해졌고 해협 문제도 그 불법 공격의 결과라고 말한다. 즉, 해협의 불안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책임은 이란이 아니라 공격을 가한 쪽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자주 나타나는 책임 재배치 전략이다. 자신이 행사하는 압박 수단을 공격 행위가 아니라 방어적 조치로 재해석하고 그로 인해 생긴 불안정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방식이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이 국제 여론전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협 통제 문제를 이란의 도발이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은 훨씬 복합적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이란의 안보 이해가 걸린 지역이 아니라 다수 국가의 생존과 경제가 달린 국제 교통로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자위권이나 보복 논리를 내세워 해협의 통항을 사실상 선별적으로 통제할 경우 이는 국제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구나 실제 해운 현장에서는 어느 선박이 누구의 배인지, 어떤 국가를 지원하는지, 소유 구조와 보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매우 복잡하다. 선박의 등록국과 실제 화주, 운영사, 보험사, 목적지는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런 현실에서 침략자 소속 선박과 비침략국 선박을 어떻게 명확히 구분할 것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다. 외교적 언어에서는 선명한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 항해 현장에서는 오판과 충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이란이 이번에 한국에 보낸 메시지는 동시에 일종의 외교적 유인책으로도 읽힌다. 즉, 한국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동일선상에 서 있는 적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국과의 소통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연성은 순수한 호의라고 보기 어렵다. 이란은 이란 측과 협조하면 문제없이 통행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란과 직접 조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다자적 해양안보 체계가 아니라 양자 협상 구조를 강화하는 접근이다.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각자 안전한 통항을 위해 이란과 별도로 접촉하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압박 전선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메시지는 안심의 언어를 빌린 분할 외교의 성격도 갖는다. 실제로 이란은 일본에도 유사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도됐다. 해외 보도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일본이 이란과 조율한다면 일본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이 이란에 대한 공격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란의 접근이 한국에만 한정된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동에서 직접 교전 당사자는 아닌 나라들을 상대로 펼치는 공통된 전략임을 보여준다. 즉,
이란은 미국 동맹국 전체를 일률적으로 적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차이를 만들고 개별 접촉의 여지를 넓히는 방식으로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한국 외교가 처한 딜레마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다. 동시에 한국은 이란과 직접 교전 관계에 있지 않으며 당장 자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실질적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란과의 실무적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두 목표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한국이 이란과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별 협조를 모색할 경우 미국 측에서 전략적 일탈로 읽을 수 있고, 반대로 미국과의 공조를 우선시하며 이란과의 대화를 거칠게 밀어낼 경우 선박 안전 확보에 불리해질 수 있다. 결국 한국은 실익과 원칙, 동맹과 자율성 사이에서 미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이유로 조현 장관이 이란 측 발언에 즉각 호응하거나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항행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은 매우 계산된 대응으로 해석된다. 외교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만약 한국이 이란의 침략자 규정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미국과의 관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었고, 반대로 이란의 조건부 개방 논리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면 실무적인 선박 안전 협의에 악영향이 갈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이란의 프레임에 편승하지 않으면서도 당면한 실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유부단함이라기보다 중견국 외교가 위기 상황에서 흔히 택하는 고도의 절제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한국 외교의 구조적 한계와 동시에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강대국 간 충돌이 심화할수록 중견국은 자주 독립적인 행위자로 행동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처럼 안보는 미국 동맹 구조에 깊이 연동되어 있고,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해상 물류,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외교적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중견국 외교의 능력은 바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완충지대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사안에서 한국은 명확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당장 필요한 실무 협의를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중립 외교가 아니라 충돌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현실 외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 위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해협은 오래전부터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가장 빠르게 세계 경제 문제로 번지는 장소였다. 걸프전, 이란 핵 문제, 미이란 갈등, 예멘 전쟁의 여파, 유조선 피격 사건 등 여러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늘 국제정치의 신경전이 가장 먼저 표면화되는 공간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쟁은 국경 안에서 벌어져도 에너지와 해운은 국경 밖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직접적인 군사 보복 대신 경제적 압박 효과를 노리기 때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즉각적인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공간이 된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는 돌발적 사안이기보다 중동 분쟁이 반복될 때마다 되살아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국제법적으로도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국제해협은 국제항행을 위한 통로로서 일정한 통항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실의 국제정치는 법의 원칙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전쟁, 자위권 주장, 비상상황, 제재, 봉쇄, 보복, 해상 검색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면 법의 해석은 곧 정치의 대상이 된다. 이란은 자신들이 해협을 봉쇄한 것이 아니라 적대국 선박만 차단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는 그 자체가 이미 국제항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법은 보편성을 요구하지만 현실은 힘과 해석의 경쟁으로 흐른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단지 누가 옳은가의 차원을 넘어
국제법적 원칙이 강대국 갈등과 지역 분쟁 속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사안은 해운업과 보험 시장의 민감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선박이 물리적으로 침몰하지 않더라도 특정 해역이 위험하다고 평가되면 보험료가 급등하고 선박 운항 계획이 바뀌며 일부 선사는 아예 진입을 회피할 수 있다. 즉, 해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도 닫힌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국제해운은 단순히 항로가 존재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가격화하는 보험금융물류 시스템 전체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해운회사는 운항 일정을 조정하고 화주는 운송 비용을 다시 계산하며 시장은 선제적으로 유가를 올려 반응한다. 이런 점에서 이란의 비적대국은 통과 가능이라는 발언은 물리적 항행, 보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위험 평가와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둘러싸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상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 협력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정부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함께 이란의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참 국가는 30여 개국으로 늘어났다고도 보도됐다. 그러나 성명 참여와 군사적 행동 참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공동성명은 정치적 입장 표명일 수 있지만 실제 파병이나 군사 협력은 국내 정치적 부담과 외교적 후폭풍이 훨씬 크다. 한국이 현재 단계에서 원론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선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한국이 중동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특정 진영의 군사적 행위자라기보다 경제적 파트너, 건설에너지 협력국, 그리고 비교적 실용적 외교를 펼치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정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란 역시 한국을 미국과는 구별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침략국이 아니면 통과 가능이라는 표현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대외 정책이 미국 동맹 구조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중재자처럼 행동하기는 어렵다. 결국 한국은 특정 진영의 선봉에 서지도 못하고 완전히 중립을 선언하지도 못하는 사이 공간에서 실용적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번 사안은 그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발언의 정치적 상징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침략자로 부르며 자신들은 외국의 침략에 맞서 국가 주권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누가 침략자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도덕성과 정당성, 나아가 외교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란이 한국과의 통화 내용 공개를 통해 이런 표현을 강조한 것은 한국만을 상대로 한 설명이라기보다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과의 통화를 일종의 외교 무대로 활용해 자신들의 인식을 재차 알린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도 이런 논리를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이 국제 여론전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란의 프레임을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자국민과 자국 국익을 보호하는 일이다. 실제 외교는 명분 경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선박 한 척, 선원 한 명, 에너지 계약 한 건, 보험료 상승, 항로 변경, 수입 비용 증가 등은 모두 구체적인 정책 판단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항행 안전 보장과 에너지 공급 정상화라는 표현은 매우 실용적이다. 이 표현은 어느 한쪽의 전쟁 논리에 직접 편승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해를 분명히 드러낸다. 즉, 한국의 관심은 누가 더 큰 명분을 갖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중동의 충돌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적으로도 여러 논쟁이 가능하다. 한편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해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굳이 중동 분쟁에 깊이 끌려들어가선 안 되며 최대한 신중하게 실리 중심 외교를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두 입장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든 단순한 선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는 안보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해협 현장의 위험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반대로 실리 중심 접근은 단기적으로 선박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맹 신뢰 문제를 자극할 수도 있다. 결국 정책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여러 목표를 동시에 맞추는 다층적 조정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또한 한국 사회가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많은 경우 에너지 안보는 원유 재고량이나 국제 유가 문제로만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에너지 안보는 공급선, 수송 경로, 해상 운송 보험, 지정학적 위험, 동맹 구조, 대체 조달 능력, 국내 비축 시스템이 모두 결합된 종합적 개념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 안보는 산업 정책이자 외교 정책이며 해양 안보 정책이기도 하다. 이번 사안이 보여주듯 멀리 떨어진 해협 하나의 긴장이 한국의 정유공장, 항만, 물가, 무역 수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특정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다.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국방부, 기재부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위기는 한국이 에너지 수입 구조와 물류, 위험 대응 체계를 얼마나 다변화해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준다. 물론 단기간에 중동 의존을 크게 줄이기는 쉽지 않다. 원유의 품질, 정제 설비 적합성, 가격, 장기 계약 구조, 공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에너지 수입선은 단순히 바꾸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해역의 리스크가 반복해서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라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선과 조달 방식, 비축 전략, 재생에너지 전환, 원자력 및 기타 대체 에너지 정책까지 포괄하는 보다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언제나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반복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위험이기 때문이다. 이란의 이번 메시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통과 가능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협조일 수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비적대국 선박이 문제없이 항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란 측과의 협조하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는 곧 통항의 자유가 자동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인정하는 소통과 조율의 틀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제적 원칙보다는 양자관계와 외교적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셈이다. 이런 구조는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현실적 협상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전체 국제질서 차원에서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제각기 협상에 나설수록 공동 원칙은 약해지고 기준은 더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이란과의 접촉을 주저할 수도 없다. 외교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실무 채널은 여러 층위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공식 장관급 통화는 물론이고 대사관 간 소통, 해운안전당국 간 정보 공유, 교민 보호 협의, 필요하면 국제기구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주한 이란 대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이란 역시 한국과의 접촉면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접촉은 단지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오해를 줄이고 위기관리의 최소한의 기반을 확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또한 국제해상교통로의 자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현실 정치에 취약한지 보여준다. 원칙적으로 세계 주요 해협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쟁과 제재, 동맹, 보복이 그 원칙을 쉽게 흔든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처럼
전략적 가치가 큰 곳일수록 법적 원칙보다 군사적 억지와 외교적 메시지가 더 크게 작동한다. 결국 국제 질서는 법과 원칙 위에 서 있지만 위기 순간에는 힘과 의지가 법의 해석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한국이 걱정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가 단지 이번에 통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식의 조건부 통제와 지정학적 충격이 반복될 수 있는가 하는 구조적 불안정성에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이란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비적대국 선박에 대해 제한적 통항을 허용하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해협은 완전 봉쇄는 아니지만 높은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보험료와 운임 상승, 유가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군사 충돌이 더 격화되면서 이란이 통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반대로 미국 및 동맹국의 군사적 대응이 강해져 해협이 사실상 전면적 위험 수역으로 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계 경제 충격은 훨씬 커질 것이다. 셋째, 외교적 중재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어 교전 수위가 낮아지고 해협 통항 문제가 부분적으로 안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호 불신을 감안하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쉽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대비 가능한 유연한 대응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단기, 중기, 장기 대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 위험 해역 정보 제공, 보험 및 운항 지원, 교민 보호, 외교 채널 유지가 중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차질 여부 점검, 전략 비축 활용 계획, 대체 항로 및 대체 조달 검토, 민관 합동 리스크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재생에너지 전환, 해양안보 역량 강화, 지정학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과제가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외교 현안이면서 동시에 국가 운영 전반의 복합 위험 관리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메시지 차원에서 보면 이란의 이번 발언은 한국에 일종의 시험지를 내민 것과도 같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의식하면서도 얼마나 독자적 실무 외교를 할 수 있는지, 이란의 침략자와 비침략국 구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인지, 공동성명 참여와 개별 협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한국은 이 시험에서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너무 강하게 미국 쪽으로만 기울면 실질적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이란과의 개별 조율에 무게를 두면 외교적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최적 전략은 분명한 원칙을 유지하되 실무적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외교의 기술은 말의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 이란의 침략자 표현을 되받지 않았고 이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논박하는 방식도 택하지 않았다. 대신 항행 안전, 민간인 보호, 긴장 완화, 에너지 공급 안정 같은 보편적 언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에서 보편적 언어는 상대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된다. 특히 다자, 외교 환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이후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에서도 유연성을 보장해준다. 한국이 이번 사안을 다루는 방식은 바로 이런 언어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 시각에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많다. 일반 국민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멀리 떨어진 중동의 좁은 바다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바다가 한국의 주유소 가격, 전기요금, 물류비, 수입 물가, 기업 실적,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멀리 있는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의 경제 문제로 번져오는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시대의 안보는 더 이상 전쟁이 국경을 넘어오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급망 교란, 해상 운송 차질, 에너지 가격 급등처럼 경제 시스템을 흔드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란 외교장관의 침략국이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발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층위를 가진다. 그것은 단순한 통항 허가의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이란의 외교적 서사이며 국제 여론전의 수단이고 비적대국을 향한 조건부 유화책이며 동시에 미국 동맹국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압박 전선을 느슨하게 만들려는 전략의 일부이기도 하다. 한국에게 이 발언은 단순한 안심 재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한 외교와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 결국 한국이 이 사안에서 지켜야 할 기준은 분명하다. 첫째, 자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제 해상교통로의 자유와 예측 가능성을 지지하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동맹 및 국제 공조를 고려하되 실무적 필요에 따라 이란과의 소통 채널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이번 위기를 단기적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반복 가능한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해 장기적인 에너지 물류 외교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원칙이 함께 작동할 때만 한국은 이번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원칙과 실익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으로는 매우 좁은 바다이지만 국제 정치적으로는 거대한 무대다. 그곳에서는 군사 충돌, 에너지 시장, 국제법, 동맹, 외교적 메시지, 해상 물류가 한꺼번에 교차한다. 이란의 이번 발언은 바로 그 복합성을 압축해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은 이 좁은 바다를 둘러싼 거대한 세계 정치의 파도 속에서 한쪽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한국 외교가 더 이상 한반도 주변만이 아니라 세계의 전략적 체크포인트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는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곧 한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의 긴장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란 외교장관의 발언은 하나의 뉴스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떤 외교적 체력과 전략적 인내를 갖춰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깝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중동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를 위해 영상을 드리오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함께 이겨냅시다. 제 채널의 영상을 통하여 많은 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